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,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자산의 축적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고,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 같이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. 자, 일단 비트코인 지금에 있는 수급을 좀 본다라고 하면요. ETF 수급은 뭐 그렇게 큰 차이점은 별로 없습니다. 오히려 좀 아이쉐어즈나 뭐 GBTC 쪽에서 나오는 물량이 좀 있고요. 오히려 또 재밌는 점은 이더리움 쪽에 있는 동향적 추이가 약간 수급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향후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는 이 구간에 뭐 블랙록, 비트와이즈, 피델리티, 바네크 쪽에서 이더리움이 조금씩 모아가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트에 따른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도 이제 이것만 가지고 이 물량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이런 감이 있고요. 이게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. 도미넌스가 내려가면서 ETF 수급도 같이 좋아진다고 하면 아마 과거 대비보다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더 열려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? 돈의 쏠림 현상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지금의 뭐 비트코인이 약간 좀 주춤거리고 있는 형태는 제가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, 중국에 연휴 기간이 또 있다 보니까 방향성이 명확하게 잘 안 나오는 구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어, 나스닥이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방어를 잘해주고 그리고 또 반등도 좀 나와주었는데 비트코인은 왜 반등이 안 나와주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이런 내용 한번 준비를 해 보았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여전히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금리도 정상화되는 구간에서 이 캐리에 있는 물량들 추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티트로 프라이스 채권 책임자가 이제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이자 향후 5년에서 10년 슈퍼 사이클이 좀 보여지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일본의 자국민 국채 매수도 역대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일본에 투자하려고 하는 자금도 조금씩은 더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빌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동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주식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좀 더 주춤을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. 저기 땅이 고르지 않네. 땅이 고르지 않는 쪽에다가 땅을 좀 메꿔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를 먼저 메꾸려고 하는 습성이 대부분 투자자들에 따른 마인드입니다. 저쪽이 돈이 좀 벌리네라고 하면 그쪽 먼저 가는 게 지금의 시장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코인만 전체적인 코인만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돈의 흐름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 증시가 진짜 미쳤습니다. 제가 봐도 지수가 거의 말도 안 되게 좀 많이 올랐거든요. 예. 이번에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중국이 CSI 300 지수가 9일 연속 상승 나왔고 16년 만에 최대폭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거의 30%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진짜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러니 저쪽에 돈이 벌린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코인에 따른 수급도 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매우 중요한 거 또 있죠. 네, 여전히 연준은 고용과 그 다음에 생산성 부분 위주로 좀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고용 부분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. 기업들의 수요가 줄어드는 건 분명한데 노동 공급은 얼마나 늘어날지 가능하기 어려워서 이게 점진적 악화는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. 그리고 9월에 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 지수가 전월보다 2포인트 정도 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좀 안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근데 이런 내용 굳이 보지 않는다라고 해도 간단합니다.
CPI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. 2%대에 들어왔죠. 근데 금리는 이제 40년 만에 처음으로 5.5% 부분을 찍고 이제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긴 하는데, 여기서도 핵심은 무엇입니까? 금리도 그러면 당연히 물가 대비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고 있긴 하지만, 금리가 다시 제자리로 가야 되겠죠. 과거 대비 2%에 머물고 있었던 그 구간 대비만큼 금리도 맞춰서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마 연말부터 내년 때까지는 증권사들이 생각했던 만큼 저도 거의 동의하는 바입니다. 그래서 그 정도 속도로 아마 내려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3% 중반대에서 좀 많은 시간이 또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아무리 많이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좀 제한폭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하고 거의 못해도 50bp나 100bp 정도만큼 줄어들었을 때 이제 한국의 금리 부분을 그제서야 만지작 거릴 수도 있고요. 만약에 그 전제 조건은 또 부동산 부분을 한국은행 총재가 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 금리 추이도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신용대출에 있는 금리가 생각보다 높아요. 뭐 12%, 뭐 14% 정도가 하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습니다. 대부분 돈이 없으신 분들이 카드론을 많이 쓰잖아요. 그 카드론 금리를 이야기를 뜻하는데요. 이제 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급격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카드론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수급이 좋아지기에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이제 9월 발표치에 있는 추이도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소득 중위 가계에 있는 갖춰둔 소득이 계속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주는 속도에 따라서 이번에 비트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도도 거의 유사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. 그리고 내년에 이제 미국에서도 가장 큰 이제 리파이낸싱 규모, 부동산의 리파이낸싱 규모에 있는 비중이 생각보다 규모가 올 연말 때부터 좀 커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물량까지도 고려를 한다고 하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더 빨리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 다음에 이제 AI 좀 코인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. 오픈 AI가 8.7조 원 자금 조달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. 지금 기업 가치 평가액으로는 뭐 2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.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AI 기업들에 따른 주장들은 뭐 내년부터는 이제 쓸만한 AI 부분이 좀 많이 나올 것이고 비즈니스도 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은 코인에서도 말 그대로 코인에서 AI 기업들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AI 코인이 좀 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? AI 코인 등장한 지도 꽤 됐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 구간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못해도 3년 정도가 지났을 때도 코인이 쓸만한 정도만큼 활용도가 안 나온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본다라고 하면 지난 크립토 시장은 480개 프로젝트 중에 약 24억 달러가 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. 21년도 때 가장 핫했고요. 19년도만큼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전히 제가 저번에도 이걸 풀어서 설명을 드렸죠. VC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패턴이 나오는 경우의 수와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도 투자해 있는 부분을 더욱더 확장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폭과 디파이에 있는 비중이 더 청산 가치가 별로 없는 형태에서 더 레버리지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이 갖춰지는 그 시기가 과연 언제가 올 것이냐가 관건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크립토 세상만 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금융시장에 있는 금리적 위치와 크립토에 있는 금리적 위치를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. 누가 더 나한테 수익을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자를 더 많이 줄 것인가 계산기를 두드려 볼 것입니다.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가 나오는 그 시점에 맞춰서 움직일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. 그래서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는 있어도 내년부터는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이
이자에 있는 이익 부분에 있는 격차가 기존 금융 대비보다는 점진적으로 크립토 부분하고 이제 별반 차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위험도를 계속 높이면서 가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금융 거물들의 알트장 이제 준비 부분이 이제 대부분 비트코인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이제 이더리움에 있는 비중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동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4년 주기 부분에 따른 그래프 차트를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. 역사적으로 반감기 이벤트 후 이제 520일 정도에서 최장 546일 정도 후에 정점을 찍었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뭐 내용들이 있는데요. 25년 5월 6월 중에 정점 도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봐도 여기서 지금 민그적거리는 구간대가 7천, 8천만 원 구간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레버리지 구간만 좀 늘어난다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요즘에 이제 동향을 보게 되면 뭐 메이크다워 이름 스카이로 바뀌었죠. 그러면 자본 확충이 좀 됐습니다. 그리고 에이브도 요즘에 신타 펀드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디파이가 좀 더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건 레버리지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것이고요. 전체적인 디파이 환경도 좋아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그 올라가 준 비중에 많게끔 레버리지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고 그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비트코인이나 나머지 쪽도 같이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제 이걸 뭐 좀 말이 길어지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에 있는 비트코인 가격은 레버리지가 조금은 껴져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빼고 가격 가치를 볼 거냐 넣고 레버리지 비중을 어느 정도 깔고 볼 거냐도 계산을 해 보시면서 보시는 습관을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나왔던 내용들 하나 보게 되면 이번에 저스틴 선이 아이겐 평단가 4달러 정도에 팔았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. 그리고 비트와이즈가 XRP 현물 ETF에 서류 제출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 기대감은 그냥 단타 치는 거 빼놓고서는 기대감을 갖지 말라. 그리고 오늘 썸네일 주제 부분에서도 여전히 고래들이 비트코인 축적량이 좀 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수익을 못 내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 추측량이 좀 되기 때문에 요거 좀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잘 버티길 바라겠고요. 그리고 스탠다드 차트 분석가는 이번에 하락이 나오면 매수 기회로 제발 좀 삼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. 네,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